안녕하세요. 채널 W입니다. 사진 하시면서 몇 가지 익혀두면 좋은 습관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사진 배우실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만으로 10년 정도 사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경험에서 생긴 기본적인 노하우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 공감도 하시게 될 거고 이해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요, 같은 사진을 3장 이상 촬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진 찍다 보면 찍을 때는 몰랐는데 찍고 나서 집에 가서 PC 같은 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찍을 땐 몰랐는데 사진이 흔들려 있거나 아니면 초점이 안 맞아서 사진이 살짝 흐려져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사진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 장소에 가 사진을 또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되게 난감하겠죠. 만약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을 촬영할 때 혹시 몰라서 내가 3장, 4장을 같은 사진을 촬영해 둔 게 있다면 몇 장을 촬영하면 사진이 이제 다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내가 초점이 안 맞거나 흔들려서 사진이 이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미리 보험 삼아 몇 장을 더 촬영해 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꽃이 바람에 살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내가 처음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줄 모르거나 하는 초보 시절에는 몇 장을 더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괜찮은 사진이, 흔들리지 않은 사진이 건져지고요. 또 친구나 지인이나 그런 분들을 찍어줄 때도 왜 그런 경우 있죠. 평소엔 잘 있다가 사진 촬영해 줄 때마다 꼭 눈 감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찍어줄 때도 촬영할 때 2-3장, 3-4장을 미리 촬영을 해두면 눈 안 감고 멀쩡한 사진 무조건 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엔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한두 장만 촬영해도 잘못 찍었구나 이런 감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 내가 초보 시절에 촬영하는 동안에는 3-4장 정도로 보험 삼아 촬영해 두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사진을 건져낸다 그러죠. 그 안정적인 사진을 잘 건져낼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촬영한 사진은요, 무조건 카메라 액정 화면에서 최대한 크게, 최대로 확대해서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찍을 때는 카메라에선 되게 선명하게 잘 찍힌 것처럼 보였는데, 집에 가셔서 PC로 옮겨서 PC에 화면이 한 10 몇 인치, 20 몇 인치 이러잖아요. 큰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이 흔들리고 아까는 선명해 보였는데 초점도 안 맞아 있고 이런 사진들이 꼭 이제 나오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흐릿한 이만한 큰 사진을 아주 조그맣게 줄여서 보면 그 사진은 되게 선명해 보여요. 흐릿하고 초점이 안 맞은 건 일단 큰 화면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갖고 있는 카메라 액정이 보통 3인치 전후밖에, 요즘 최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좋은 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찍어준 중요한 사진이라든가 지금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라면 찍자마자 바로 플레이해서 제일 크게, 왜 돋보기 버튼 있죠? 모든 카메라에 다 있는 그 돋보기 버튼으로 확대해서 일단 사진을 제일 큰 크기로 키워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초점이 맞았는지, 진짜 선명한지, 흔들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카메라를 계속 끝까지 확대해서 보는 걸 연습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좋긴 좋은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확대하지 않은 사진에서도 그 작은 화면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흔들렸겠구나, 아니면 초점이 안 맞았네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만큼 눈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진 찍으시면서 실시간으로 베스트 컷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 이제 여러 장을 3장, 4장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베스트 컷이 무조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진도 이제 나오게 돼요. 아니면 운 좋게 찍은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경우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 연습을 하거나 누군가랑 이제 나가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촬영하면서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더 이상 안 찍는 경우는 많이 없죠. 다니면서 계속 찍게 되죠. 그러면 자, 내가 이 장소에서 몇 가지 촬영하고 저 장소에서 몇 가지 촬영하고 자, 이런 식으로 촬영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뭐 편집을 하건 어디에 뭐 업로드를 하건 하려고 PC에서 메모리 카드를 옮겨서 그 사진을 딱 보게 되면 한 20-30군데에서 찍은 것 같은데 사진은 몇백 장이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찍느라고 또 똑같은 사진들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PC에서 보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잘 찍은 거였지? 이 중에 뭐 찍을 때 내 맘에 드는 게 뭐였지? 이러면서 사람이 한 뭐 몇십 장에서 한 100장까지는 본다 치더라도 가뜩이나 여행 갔다 오고 나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사진 몇백 장 떠 있는 걸 내 눈앞에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저걸 언제 골라내? 뭐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그냥 그 사진 어디 폴더에 넣어두게 되고 그러다가 2-3일 지나면 나 그때 그 사진 뭐 했었지? 귀찮아. 결국에는 보지도 않는 사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찍은 사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찍는 데 의의를 두고 그 사진이 다 확인도 안 하고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듣고 찔리는 분들도 이제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촬영할 때 좀 귀찮더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멋있는 굉장히 좋은 풍경이 있어요. 그 사진을 촬영을 해놓고 내가 바로 이제 확인하면서 이거는 좀 약간 어둡게 찍혔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여기 막 지나가는 사람이 되게 잘 찍혔네. 그럼 이 사진이 제일 낫겠다라고 할 때 뒤에 2장을 지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쭉 촬영한 사진들을 이제 집에 가서 PC로 보게 되면 안 예쁜 사진들 말 그대로 좀 더 나은 사진, 일단 덜한 사진들을 과감하게 다 지웠다면 집에 가서 봤을 때 각 장소별 베스트 사진만 알아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사진이 절대로 뭐 몇백 장, 뭐 한 1000장 가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한 7박 8일, 10일 이상의 여행에서 쌓아온 사진이 아닌 이상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사진을 봤을 때도 사진 장수가 크게 많지 않으면서 베스트 컷만 남아있게 되니까 당연히 그 사진을 편집할 때도 수월하고 다시 골라낼 일도 없고 그만큼 뭐 노가다를 할 일도 줄어들게 되겠죠. 일단 사진은 촬영했을 때 귀찮고 일이 많아지는 걸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실 일이 베스트샷만 남기고 지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부딪히는 건 이거예요. 그냥 다 이뻐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뭘 지워야 돼요? 라고 하시면 처음에 지금 분명히 강의하는 건 초보 시절의 강의죠. 그죠? 만약에 뭐 꽃사진을 뭐 한 5장 찍었어요. 근데 5장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과감하게 한 장 빼고 나머지 4장은 아무거나 다 지우세요. 장담드리건데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은 남겨둬야 될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한 꽃사진이 1년만 지나서 그 사진 다시 보세요. 이런 사진을 왜 내가 남겼지라고 할 정도로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될 겁니다. 단 그게 만약에 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꽃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찍어드린 뭐 지인이나 가족의 사진이라면 비슷한 사진들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곤란해도 한 3-4장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힌 그 모델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중에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 그 사진 빼고 다 지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 현실적인 게 부딪히는 게 촬영하고 그 자리에 지우고 또 촬영하고 그 자리에 지우고 이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여행이라든가 혼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촬영하시다 보면은 찍는 거에 바빠서 그 찍고 이제 지우는 자체를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음엔 지우신다기보다 일단은 찍고 차로 이동할 때나 아니면 뭐 식사하러 잠깐 쉴 때 또는 카페에서 아니면 촬영 도중에 뭐 그늘에 잠깐 쉴 때 이럴 때 그때 그냥 쉬면서 먼 산 바라보면서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그때 뭐 바로 전까지 찍었던 사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바로바로 지우고 정리하고 그 다음 촬영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현실적으로 촬영할 때마다 계속 지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지우는 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꼭 해야 돼 이러고 생각하시는 건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는 당연한 이제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 일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메모리 카드에 사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간혹 그 사진을 촬영하시고 나서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계속 그냥 정말 몇 년간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흔히 카메라 자체를 그냥 디지털 액자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데 메모리 카드는 그렇게 믿으실 만한 게 못 돼요. 언제든지 오류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농담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중간에 연습하느라고 뭐 동네 찍고 풀 찍고 꽂은 건 죽을 때까지 안 날아가고요. 그 아이들 촬영하고 뭐 아이들 뭐 결혼식이라든가 돌 100인잔치 이런 거 귀신같이 날아가요. 와, 되게 약 올라거든요. 날아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오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뭐 메모리 카드가 오류 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닥치면 나한테는 100%거든요. 그럼 최대한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진 백업해두라고. 그 얘기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촬영된 사진은 일단 PC나 웹하드나 아니면 다른 데로 사진을 옮겨두세요. 제일 좋은 습관은요, 사진을 촬영하시고 나서 PC나 일단 웹하드로 옮기려도 PC로 옮겨야겠죠. PC나 웹하드나 스마트폰 다른 데로 전송을 하고 나서 카메라에 껴있는 메모리 카드는 싹 지워서 포맷하고, 그 다음 촬영할 때 메모리 카드 안에 사진이 없는 게 습관상에서는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얘기 포인트는요, 메모리 카드가 오류나고 날아간다 그래서 그 메모리 카드 가격 걱정이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에 메모리 카드가 저렴해서 정말 고성능의 메모리 카드가 아니면 기가수 한 64기가 그 전후로 되더라도 정말 한 몇만 원이면 그냥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진짜 저렴한 거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대, 만 원대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브랜드에 따라 틀리고 좀 틀리겠지만, 근데 그런 메모리 카드는 그냥 다시 사면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에러가 나면 그 안에 있는 사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복구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메모리 복구하는 데 가서 돈 주고 복구하는데 100%는 복구 안 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일 안전한 건, 찍고 집으로 복귀하시면 PC로 사진 옮겨놓고, 또는 스마트폰 같은 데로 다 사진 옮겨놓고 메모리 카드는 다 지우세요. 그렇게 해서 촬영할 때마다 메모리 카드 안에 사진이 없게, 항상 사진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백업해서 사용하시는 게 사진 습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진 하시다 보면 기초적으로 알아두고 그럼 도움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만 좀 요약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참고해 두시면 나중에 사진 하실 때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채널 W였습니다.